8월 중순까지 괌 포격 계획 완성하겠다. 시기까지 못 박은 북한의 김정은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장 얘기부터 좀 핵심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전에 성주를 다녀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드 전자파 측정 오늘도 또 무산이 됐어요. 어쩐 일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주 사드 배치의 이제 전자파 측정 이게 지난 7월 29일 날 그 당시에 이제 ICBM 화성 14형을 쐈을 때 그때 아마 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일단 사드의 4기 현재 사드가 현재 성주 기지에는 이제 2기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기는 현재 외관 기지에 이제 거기 보관돼 있는데 이 4기에 대해서도 임시 배치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한미 당국의 이제 협상이 진행돼 왔고 이와는 달리 이제 또 국방부 환경부에서는 사드 어떤 레이더의 이 어떤 전자파 이게 과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조사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고 또 주민들을 참석시키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나서면서 실제 사드 현재 있는 것들을 다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드 전자파 문제는 이미 그 괌 기지에서 이미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그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의 어떤 전자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드의 그 전자파 측정을 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반대 단체들이 상당히 좀 명분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대련이라고 이 대학생들 단체까지 지금 참여를 해서 지금 반대 시위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처럼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반대하는 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두 번째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무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드 2기가 이제 배치가 됐을 때 발사대가 그 배치가 됐을 때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배치가 됐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임시 배치인데다가 환경 영향 평가가 일부 이제 꼼수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4기를 더 배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드 포대 1기를 완전히 완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마당이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주민들이 무슨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자파나 소음 문제도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사실은 사드 배치한 것 자체가 그 절차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전자파나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배치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미 사드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앙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신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이니까 그 불신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제 국민들은 시위대에 물려서 무산이 아니라 연기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북한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이 정도 적법한 절차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미국 상황을 보자면 사실 미국의 언론들이 보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제 북한의 도발 자체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또 이제 상당히 임박한 단계로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강한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사실은 이제 사드 배치 하나를 놓고도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머뭇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NSC에서 임시 배치까지 지시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를 급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반대단체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를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뭔가 절차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결국 배치 반대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이든지 이걸 좀 늦춰서 이제 반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가 사실 이런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좀 더 주민 설득을 빨리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강단 있는 자세로 나갈 저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실제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을 대로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목소리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전쟁 얘기까지 나가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 그거에 맞불 작전으로 해서 괌에 대한 타격, 괌이 어딥니까? 미국 사실은 자치령으로서 미국 땅에 대해서 지금 그 IRBM을 쏠 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라도 빨리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서울과 괌에 대해서 불바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그 압박함과 동시에 사드를 강력하게 배치해라고 한국 정부에 그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으로부터도 압박이 있고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와 같은 그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앞에서 어떤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강단 있는 공권력의 어떤 집행 모습을 또 국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 하나는 좀 바로잡거나 아니면은 입장들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태도를 취했었고 그리고 사드 배치의 어떤 효용성 논란까지 굉장히 많이 일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과연 사드 포대로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짧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드 내기 임시 배치를 결정하는 순간 이미 그 논리가 다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무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막 밀고 들어가면서 사드를 과연 배치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확고하게 정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은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육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럼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나 안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취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좌우당과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이신데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물론 북한 도발의 실체는 아직까지는 계획말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히 성주 사드와 관련해서는 안전불감증 문제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라든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많은 어떤 전쟁사를 보면 예고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마 그럴 것이냐 이런 안이함들이 결국 이제 큰 어떤 폐해를 이제 입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은 아마 북한의 공격 자체도 청와대 일부에서는 북한이 내부용일 것이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오판이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핵을 가졌고 미사일을 가진 상황에서는 북한의 판단은 이 내부용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김정은이 이걸 직접적으로 외부에 사용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접근법 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틀려야 되고 이것은 단지 북한 내부 체제 결속용이라 자꾸 이게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 자체를 좀 희석화시키려는 저는 이런 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현존하는 위험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말장난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볼 문제가 많은데요. 특별 게스트로 구문사 전문가 양옥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도발 엄포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늘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를 일단 했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북한이 이제 화면 보시겠지만 김일성 광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군사보복하자는 항의 시위를 대규모로 벌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도 좀 이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부적 동력 자체를 이러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은 태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만약에 괌에 미사일을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거의 그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먼저 좀 경고를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하는 행위 자체가 전쟁 선언의 행위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발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곳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미리 좀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억제력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 있으면은요, 결국 북한이 예전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 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비웃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타격 계획이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쪽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때도 보면은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상륙하는 상륙부대에 그 뭐 상륙함들을 때리겠다라든가 혹은 뭐 이제 뭐 일본 쪽을 때리겠다라든가 하는 것들 실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괌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공격이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 북한이 드디어 핵 국가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분차분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 핵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나간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포격 계획까지 공개한 셈이니까요. 문제가 큰데 먼저 북한이 발표한 성명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예, 뭐 그 계획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위협의 수준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식으로 때리겠다라는 부분까지 밝힘으로써 그쪽 지역에 있는 뭐 당연히 뭐 군이야 준비가 돼 있지만 괌이라는 것이 군이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공포를 최대한 좀 끌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러한 내부적인 흔들림 이런 것들도 북한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희가 오늘 북한이 뭐 이제 김정은에게 완성해 보고하겠다고 밝힌 이 계획안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괌 포위 사격 위협입니다. 이 평양 그리고 평양 위에 있는 구성에서 약 3,500km를 날아서 괌, 이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의 30km 해역에 정확히 이 포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뽐냈는데 예. 저 양 의원님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쏴서 괌 있는 주변 30km에게 정확히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탄도 미사일 자체가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 범위가 얼마일 거냐가 문제고요. 뭐 전반적으로 아직 자세한 사안들은 공개가 덜 되긴 했지만은 최소한 수 킬로미터 이내, 그러니까 뭐 한 4에서 뭐 5km 정도까지의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에서 40km 정도 밖으로 쐈을 때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요격이라든가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또 막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목표를 때리기 전에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포는 최대화하고 대신에 어떤 그 피해는 좀 적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확히 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이쪽으로 지나가면 뭐 문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시마네현과 고치현,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가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떤 최대한 조치를 가겠지만 이게 이미 지금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가게 되면은요, 일본 상공을 지나갈 때 수 100km 이상으로 지나갑니다. 거의 한 1000몇백 킬로미터 정도 될 거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일본이 가진 수단으로서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일본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몇백 킬로를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나마 일본이 높이 쏠 수 있어서 최대, 이거 추정치긴 합니다만, 최대 250에서 500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상당히 이미 이제 중간 비행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화성 11을 요격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주1 미군 기지에 예를 들어서 샤리키나 교가미사키에 배치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런 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는 있겠으나, 일본에 있는 그 탐지 기능은 있지만, 예, 요격 기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탐지가 가능해서 요격은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괌에서는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괌에서는 이제 사드로 요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화성 12형의 최고 속도는 아마도 마하 20이 조금 못 미치거나 약간 넘거나 한 그 20 언저리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드가 최대 요격할 수 있는 속도는 마하 14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요격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사드가 최근에 성능 강화를 통해서 한 마하 한 18에서 19 정도까지 요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얼추 사드로만도 요격이 가능하다. 근데 하지만 사드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SM-3라고 해서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는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괌 인근 정도의 이러한 구축함이 와서 대기하다 요격한다면은 거기에 의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이 앤더슨 공군기지 이제 해군기 U 30km 수역 주변에 북한이 8월 이후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포격 훈련을 하고 포격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수치상으로 50% 이상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은 그 미사일 자체를 막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가 이제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사일을 요격만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미사일 발사 원점을 때릴 거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해서 공격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한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방송 전에 네. 괌에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나 여행업체와 통화를 좀 해봤더니 취소하려는 분들은 없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었어요. 일단 지금 괌 현지 주민들이 한 16만 명 사는데 예. 주민들을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ARF를 끝나고 미국 본토로 직접 가지 않고 지금 괌에 일단 내려서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예. 괌 주지사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공격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미국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화염과 분노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런 중요한 공격, 즉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을 때 굉장히 센 표현들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때 사실 일본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행동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언급 자체가 보면 이제 뭔가 행동을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예전부터 쌓여왔던 그런 경험칙상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이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궤적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낙겸 전략본부장 전략사령관이 구체적인 탄두의 궤적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성 있고 8월 중순에 확장하겠다는 이야기가 했지 않습니까? 예. 곧 이제 을지 포커스 훈련도 시작되고 하지만 그만큼 시점과 방식 자체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예전과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나 국회나 이렇게 뭔가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부터 조금 좀 아니한 것 같아요. 이거 비공용이다라는 비공개 언급까지 있을 정도고, 국회는 사실 이 와중에 한 번도 지금 무슨 회의도 소집되지도 않고 지금 결의안 하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면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사실 미국이 느끼는 강도와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양욱 의원님 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네. 북한의 괌 폭격 계획은 그냥 말로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예. 진짜 도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많이 불안해서 그래요. 또 질문. 저는 일단은 진짜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수단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회만 허락된다면 반드시 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괌 포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왜 집어넣느냐? 결국은 지금 한 3가지 정도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 옵션 거론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자 스스로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 단계에서 솔직히 ICBM이 완성이 돼 있다면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 정도가 바로 저거기 때문에 활용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괌 근처에 가기 전에 혹은 사드나 SM3가 요격하기 전에 윗고도에서 터트리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고 예. 여기 정도까지 가서 터트리고 액션만 좀 보이는 예. 도발 의지만 보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바로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의 대응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선전포고고 전쟁을 거는 행위로 보고 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미국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분쟁 지역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한민국도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이 그런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은 일본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NSC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접근은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면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계획 공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특별 게스트인 양국 위원관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